KBS 등 방송 3사의 파업이 10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 정권 들어 이미 15명의 언론인 해고자가 나왔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언론 잔혹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리셋뉴스가 접촉한 여권의 대선 주자들과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무지와 무책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철 기자입니다. 여권 내에서 가장 먼저 대권 출사표를 던진 김문수 경기지사. 석 달을 넘긴 방송사 파업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준비해서 할게요. 아니, 그 파업하는데 이까지 또 오셨는데 파업 안 하시고. 대권 주자로서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국민의 방송이 조금 더 빨리 원만하게 잘해서 양질의 서비스, 신속하고 좋은 서비스를 많이 받고 싶은 게 우리들이 당연한 생각인데. 혹시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방송사 파업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내가 하면 해결하지. 나는 우리 경기도청 안 하잖아, 파업. 최근 한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는 그의 언론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김인규 사장이 대통령 특보인가? 김인규가 KBS 출신 아니요. 옛날 정현주 씨가 한겨레 논설위원을 하다가 KBS 사장으로도 갔는데 그것에 비하면 많이 진전된 거 아닌가? 썩 잘한 인사라고는 보지 않지만 방송사 인사는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전국 언론 노조는 박근혜, 정몽준, 이재호 등 여권 내 다른 대권 주자들에게도 방송사 파업 관련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언론 노조 전체 언론 노조에서 그것도 저희가 양해를 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KBS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뭐 전화를 돌리면 이런 건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고 난 뒤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취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방송사 파업의 해법을 모색하려던 18대 국회 마지막 문방위 회의 역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시중 씨의 후임으로 방송 정책을 총괄하게 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그는 지난 4월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KBS, MBC, YTN 파업에 대한 대책을 묻자 나는 무능하다. 무능한 내가 뭘 하겠느냐고 말했고 심지어는 방통위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기자들을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계속 주시를 하고 주시하면 되냐 이겁니다. 지금 주시를 뭐 석 달 넉 달 하냐고요. 저 위원회 개의 일자를 제가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가서 확인하면 알 수 있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무책임하면은 그렇게 자격 없으면 나가요.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에 저항해 방송 3사가 초유의 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여권 대선 주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방송 장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리셋 KBS 뉴스 함철입니다. 지난 리셋뉴스 6회에서는 총선 기간 동안 KBS 9시 뉴스의 불공정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드렸습니다. 학계와 전문가들도 KBS 9시 뉴스가 선거 기간 동안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입장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기간 박근혜, 한명숙 두 사람의 선거 유세 현장을 보도한 KBS 9시 뉴스에 대해 학자들은 감춰진 편파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선거 보도에서는 기계적인 균형조차 갖추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위원장에 대해서는 호소했습니다와 같이 긍정적 어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한명숙 대표의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어미로 끝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기계적인 균형조차 갖춰지지 않았던 보도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용민, 문대성 두 후보에 대한 이슈도 편파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1분 40초짜리 뉴스였는데 막말 파문은 51초, 표절 논란을 23초 보도했습니다. 화면 구성을 보면 김 후보의 경우 막말의 내용을 자막 처리하고 그래픽으로 상세히 보여준 반면 문 후보의 경우는 논문의 표절 부분을 그래픽으로 보여줄 만도 했는데 보여주지 않으셨고요.
죽은 친동생의 부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태 당선인에 대한 보도는 공영방송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KBS 9시 뉴스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청자라면 도대체 김영태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다가 어느 날 탑뉴스로 김영태 당선자가 탈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셈이 된다는 거죠. 네. 특히 김영태 당선인에 대한 보도 태도는 KBS 출신에 대한 감싸기가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김영태 당선자는 KBS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 주간과 국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이런 김영태 당선자의 성추문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은 혹시 이런 개인적인 이력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최소한 KBS 기자들의 양식은 그 수준은 아니라는 거는 말씀드리고요. 믿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KBS 9시 뉴스의 선거 보도의 양은 평균 4.6건으로 많았지만 내용 면에서는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의 자질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후보자에 대한 소개조차 부실해서 후보자의 경력을 2개 이상 보도한 기사도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KBS 뉴스를 보고서는 어느 후보에 투표할지 전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KBS 선거 보도에 대한 이 같은 가차없는 비판에 대해 KBS 측 답변은 궁색했습니다. 이게 뭐 선거 치르고 나면은 항상 아쉬운 점도 있고요.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날마다 쓰긴 썼는데 이제 9시 뉴스를 편집하는 쪽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뉴스에 대한 가치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또 편집부는 편집부 나름대로의 또 개표 방송을 진행했던 선거기획단은 선거기획단 나름대로의 아마 가치 판단을 했을 것으로. 특히 KBS 새노조의 파업 같은 사회적 관심과 문제는 입닫고 언론 관련된 그 정책의 전망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게 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KBS는 물론이고요. MBC,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부산일보 많은 언론사들이 그 파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 보도는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며 그 미사일 얘기가 나오면 온통 거기에다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 보도국 분들의 그냥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뭐 머리가 그냥 다 거기로만 가는 건지 보도를 하다 보면 다른 문제를 덮어버리고 시청자에게 마치 세상이 그것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하는. 팩트 취재는 부실했습니다. 상위 20개의 트윗에 대해서 이 트윗에는 이자스민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의 글은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 분석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이 이자스민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건지 확인을 하고 뉴스를 낸 건지. KBS 뉴스 옴부즈맨은 김인규 사장의 지시로 만들어져 그동안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서 신랄한 비판이 쏟아진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김인규 사장과 이화섭 보도본부장이 이끌고 있는 KBS 뉴스가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리셋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을 진두지휘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파이시티 시행사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이 가운데 2억 원을 이명박 대선 캠프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발언했었죠. 현 KBS 김인규 사장은 당시 이명박 대선 캠프의 방송 전략 실장이었습니다. 최시중 씨가 구속될 때 했던 말대로 뭔가가 잘못되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리셋 KBS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